안녕하세요. 생물정보연구실 박사과정 임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컨셉들에 대해서인데요. 흔히 알고 있고 우리가 연구하면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되어진 팩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포메이션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00명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데이터 해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식습관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퀀싱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수집 능력 향상 등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생물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비즈니스, 환경 등 아주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인 팩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테크닉들을 통하여 의미가 없었던 데이터를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테크닉들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란 생명공학 바이오와 정보학 인포메틱스의 합성어로서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생산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생물학 데이터를 정리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통하여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타제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제노믹스란 메타와 제노믹스를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것들, 많은 양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타제노믹스는 수많은 제놈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제노믹스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샘플들에서 비롯이 됩니다. 즉, 어떤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혹은 유전체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메타제노믹스는 전체 군집에 어떤 것들이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의 제놈을 동정하고 분리하여서 그 한 가지의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얻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이 있었다면 메타제놈은 샘플에 존재하는 한 종류가 아닌 수천 수십만 개의 미생물들이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찾아내고 개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타제노믹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생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생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은 1에서 5% 정도 내외밖에 불과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배양을 하고 키워서 분석을 했던 미생물들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나머지 대부분 배양할 수 없었던 미생물들이 메타제노믹스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타제노믹스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시퀀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시퀀싱들이 사용되고 있나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샷건 시퀀싱이고요. 두 번째는 파이로 시퀀싱,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샷건 시퀀싱은 셀레라 제노믹스에 사용되어진 시퀀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자를 만들기도 했던 시퀀싱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게놈 정보, 즉 샘플을 초음파로 자르는 것이 가장 첫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자른 조각들은 염기 서열, 즉 프래그먼트라고 불러지는 것들을 잘게 잘라지게 됩니다. 프래그먼트들은 다시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각조각들을 다 이렇게 합쳐 모아서 길게 이어붙이게 되고요. 이렇게 이어붙인 정보를 통하여 어떠한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로 시퀀싱은 샷건 시퀀싱과 좀 다르게 프라이머를 붙여서 타겟팅하여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생물 샘플의 경우에는 16S rRNA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6S rRNA는 16S 리보조멀 RNA를 일컫는 말이고요. 이 부분은 원핵 생물의 유전체의 DNA에서 전사가 되어 만들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퀀싱하여 보는 이유는 16SR RNA는 미생물학에서 미생물을 분류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떤 종인지 동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팅하여 시퀀싱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16S rRNA를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의 염기 서열에서는 높은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동종 간의 다양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타종 간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미생물 동종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파이로 시퀀싱은 이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의 15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생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제노믹스가 중요시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논문 초록 첫 줄에 Humans are not alone,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생물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생물인지 어떠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밝혀감으로써 그 안에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물정보화 연구실 박사과정 임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컨셉들에 대해서인데요. 흔히 알고 있고 우리가 연구하면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되어진 팩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포메이션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00명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데이터 해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식습관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퀀싱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수집 능력 향상 등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생물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비즈니스, 환경 등 아주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인 팩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테크닉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테크닉들을 통하여 의미가 없었던 데이터를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테크닉들이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란 생명공학 바이오와 정보학 인포메틱스의 합성어로서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생산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생물학 데이터를 정리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통하여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타제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제노믹스란 메타와 제노믹스를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라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것들, 많은 양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타제노믹스는 수많은 제놈을 다루는 학문,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제노믹스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샘플들에서 비롯이 됩니다. 즉, 어떤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혹은 유전체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메타제노믹스는 전체 군집에 어떤 것들이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의 제놈을 동정하고 분리하여서 한 가지의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얻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이 있었다면 메타제놈은 샘플에 존재하는 한 종류가 아닌 수십만 개의 미생물들이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찾아내고 개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타제노믹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생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생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은 1에서 5% 정도 내외밖에
불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배양을 하고 키워서 분석을 했던 미생물들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나머지 대부분 배양할 수 없었던 미생물들이 메타제노믹스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메타제노믹스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 시퀀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시퀀싱들이 사용되고 있나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샷건 시퀀싱이고요. 두 번째는 파이로 시퀀싱,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샷건 시퀀싱은 셀레라 제노믹스에 사용되어진 시퀀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 유전자를 만들기도 했던 시퀀싱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게놈 정보, 즉 샘플을 초음파로 자르는 것이 가장 첫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자른 조각들은 염기서열, 즉 프래그먼트라고 불러지는 것들을 잘게 잘라지게 됩니다. 프래그먼트들은 다시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각들을 다 이렇게 합쳐 모아서 길게 이어붙이게 되고요. 이렇게 이어붙인 정보를 통하여 어떠한 염기서열이 존재하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로 시퀀싱은 샷건 시퀀싱과 좀 다르게 프라이머를 붙여서 타겟팅하여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생물 샘플의 경우에는 16S rRNA를 기본으로 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6S rRNA는 16S 리보조멀 RNA를 일컫는 말이고요. 이 부분은 원핵 생물의 유전체의 DNA에서 전사가 되어 만들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퀀싱하여 보는 이유는 16SR RNA는 미생물학에서 미생물을 분류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떤 종인지 동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겟팅하여 시퀀싱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16S rRNA를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의 염기서열에서는 높은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동종 간의 다양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타종 간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미생물 동종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파이로 시퀀싱은 이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의 15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생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제노믹스가 중요시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논문 초록 첫 줄에 Humans are not alone.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생물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생물인지 어떠한 것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 밝혀감으로써 그 안에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